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만들기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 기본기 중에서도 도형을 만들고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 개요에 대해서 익혔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인디자인의 기본적인 기술들과 기능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도형을 만들고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도형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렬하기와 같은 항목을 익힐 텐데요. 이것은 비단 도형뿐 아니라 텍스트 개체라든지 이미지 등 모든 개체에 적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저희가 교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가장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형 그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저희는 툴박스를 사용을 하여서 필요한 도형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도형 도구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으로 아이콘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이콘을 오래 누르시게 되면 나타나는 3개의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와 타원 도구, 다각형 도구 이 3가지가 같이 묶여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사각형 도구나 원을 그리실 때는 타원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도형들을 그리실 때 다각형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도형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화면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바로 도형이 나타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신 다음에는 저희가 상단에 있는 컨트롤 옵션을 통해서 면 색상이라든지 선 색상,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선의 여부 이런 것들을 설정하여 변경하여 주실 수 있고요. 하나를 작업할 때는 이와 같이 기본 작업을 해 두신 다음에 저희가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을 복제한다든지 또는 이동하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제나 이동에 대한 것도 도형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개의 도형을 그렸을 경우에는 이 도형들의 위치나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기계적인 패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간격이라든지 위치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렬 또는 변형 패널이 되는 것인데요. 이 패널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창 메뉴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 메뉴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정렬이라는 패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F7이 됩니다. 이 정렬 패널을 클릭하여 주시게 되면은 정렬 패널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패널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렬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적절하게 정렬 패널을 사용하여 정확한 간격과 위치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디자인으로 돌아가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셨다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문서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의도를 선택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 웹이나 디지털 출판을 선택하여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을 선택해 보시면 페이지 크기 기본이 아이패드로 맞춰져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다른 항목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요. 여기 안드로이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를 설정을 해보시면은 폭이 1280에 높이가 800픽셀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번엔 아이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을 클릭하시면 480에 320픽셀로 설정됩니다. 각각 다른 기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폭과 높이를 직접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아이폰으로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백 및 단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우리는 이제 도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툴박스에 나타나 있는데요. 좌측 툴박스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섹션 안에 보시면은 사각형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입니다. 사각형 안에 X가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 사각형 항목이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자, 오래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 다각형 도구 유사한 계열의 툴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한번 화면에다가 드래그를 해보죠. 클릭하시고 화면에다가 쭉 드래그 해주시면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이때 아주 기본적인 옵션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면색이라든지 선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를 그리신 다음에 바로 상단의 컨트롤 옵션에서 면이나 선색상을 변경하여 잘 보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사각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것이 면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테두리, 획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면 부분이 X 단추가 되어 있는데 이는 면 색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면 색상이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죠. 이번에는 선 색상을 조정해 봅니다. 하단에 있는 컨트롤 바에서 면 색상의 하단에 있는 선 색상 부분을 역시 화살표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색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녹색을 선택해 봅니다. 여기서 선택이 되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은 테두리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트 단위를 변경해 주시면 두께를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실선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여서 다른 선의 모양을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선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진 도형은 좌측에 가장 상단에 있는 툴박스의 첫 번째 도구, 검정색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하고 이동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화살표 도구를 클릭하시고 도형을 클릭하여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시면 도형이 이동되죠. 이와 같은 형태로 객체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의 사방을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조절점인데요. 마우스를 그 위에 대어 보시게 되면 화살표로 마우스가 변합니다. 이때 드래그 해주시면 도형의 크기도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다시 사각형을 새롭게 그리시는데 이번엔 정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정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동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기존에 만들었던 도형과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게 되면 화살표가 보이면서 같은 높이의 도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떼주시면 자, 사각형,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면 색상 그리고 선 색상을 결정해주고 크기를, 굵기를 조정하여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타원 도구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타원 도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서 그냥 드래그하면 타원이 되겠지만 Shift 키를 눌러 드래그하시면 정방형의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와 같이 색상을 적용하여 주고 또 굵기를 변경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입니다. 다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드래그 하시면 자, 도형이 나타나죠. 또한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각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면의 수를 설정하여 몇 각형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작업하실 거라면 면수를 3으로 설정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시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다각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면수를 5로 변경하여 이번에는 오각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도형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디자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안내선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오각형을 선택 도구를 가지고 좌측으로 조금 이동하는 경우, 자,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만들어진 오른쪽의 원, 기준선에 맞추어서 눈금자가 표시되고, 그리고 이 안내선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삼각형도 선택하여서 다시 왼쪽으로 조금 천천히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다른 도형들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안내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사각형의 중심점, 중심선 부분이 화면에 안내선으로 나타났을 때 삼각형을 놓아주시면 동일한 가운데 위치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육각형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도형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선택 툴을 활용해서 이동도 시켜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하나하나 이동하여서 기준선에 맞추어서 정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정렬하는 패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널을 꺼내 보겠습니다. 창 메뉴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 그리고 정렬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정렬 패널이 나타나게 되죠. 이 정렬 패널을 우리는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떼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3개의 도형을 한 번에 살짝 드래그 하여 주시면 부분만 선택이 됐더라도 3개의 도형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함께 움직이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3개가 선택이 되었다면 이 3개를 우리가 적절한 가로 간격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이때 정렬 패널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단에 있는 개체 분포 항목에서 가로 방향의 정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체 분포를 통해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원을 가장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노란색 사각형이 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세로 정렬을 맞춰줄 수 있는데요. 3개의 도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개체 정렬, 분포를 통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개체 정렬 항목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도형의 정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선으로 맞추는 것이고, 세로의 위, 세로의 아래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크기의 도형인데 아랫줄에 맞춰서 정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세로 방향 2개의 도형을 선택해 봅시다. 선택해 보시고 이때 세로 정가운데로 맞추고 싶다면 개체 정렬 항목의 왼쪽에서 두 번째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여 주시면 2개 도형이 맞아 떨어지죠. 다시 2개 도형을 가운데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 2개 도형을 선택하여 역시 개체 정렬을 시켜주시면 2개가 맞아 떨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도형을 선택하여서 역시 개체 정렬을 시켜주시면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2개의 모든 도형이 가운데 정렬로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형을 선택 툴로 선택하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눌러 바로바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 도형을 드래그하여 다중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눌러 한 번에 지워줄 수 있습니다. 남은 도형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번엔 하나만 남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형을 복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각형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 도구를 통해서 도형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었는데 Alt키를 누르고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의 포인터에 삼각형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t키를 떼고 원래대로 선택 도구일 때는 검정색 화살표 하나이지만 Alt키를 붙여서 보시면 화살표가 2개인데 이때는
객체를 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를 가지고 Alt키를 눌렀을 때 도형을 드래그하여 이동하면 이는 똑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똑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도형을 하나씩 객체를 계속 복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개를 이와 같이 3개를 지금 제가 같이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라도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Alt키를 눌러서 포인터가 2개로 바뀌면 드래그 하여서 자, 이와 같이 여러 개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도형이 반복되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 패널을 사용해서 수치적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도형들을 모두 삭제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만 남겨두고 조금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의 도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패널을 사용하면 이 도형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복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편집 메뉴를 살펴보시면 편집에 관련된 많은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제의 단축키와 단계 및 반복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계 및 반복 항목을 클릭하여 주시면 단계 및 반복 대화 상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체크해 주시면 바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반복할 도형의 개수, 몇 개가 카피될 것인지를 개수 항목에 써줍니다. 그리고 오프셋 부분입니다. 오프셋에서 세로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는 세로 방향으로 이 간격만큼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로 방향으로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로를 0으로 해주고 가로 수치를 넣어준다면 가로 방향으로 반복되는 명령이 되겠죠. 자, 가로 방향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세로 항목은 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가로 항목에다가 50픽셀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미리 보기를 다시 체크해 주시면 겹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로 반복 설정을 조금 더 높여서 150픽셀이라고 해주시고 살펴봅니다. 150픽셀만큼 떨어진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다시 100픽셀이라고 조정을 하여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개를 더 늘려줍니다. 이 상태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3개의 도형이 자동으로 자동 배치가 되면서 간격이 맞춰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도형을 회전시키고자 하실 때는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의 꼭지점 바깥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면 코너 부분에 둥그런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때 드래그 해주시면 몇 도의 각도인지도 화면에 나타나고요. 자, 이와 같이 회전해 주실 수 있죠. 또 하나의 도형을 선택하여 이번엔 왼쪽 상단에 있는 테두리 바깥 부분에 마우스를 대봅시다. 그리고 드래그 하시면 오른쪽 방향 13도만큼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자인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도형을 그리고 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 도구를 가지고 작업했던 것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선택입니다.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하여 드래그하여 놓아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꼭지점 부분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꼭지점 바깥 부분을 통해서 회전도 해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인 Alt키를 더해서 이와 같이 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도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의 컨트롤 옵션을 사용하고 이것을 정렬,
하고 또 복제하고 자동 반복 배치되게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